35년을 한 남자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 침대 밑에서 나온 여자 속옷이 제 것이 아니라는 걸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 난 뒤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배신과 복수,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금지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3의 나이에 처음으로 불타는 사랑을 경험한 여자, 그리고 그 사랑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까지. 2008년 3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서윤희 씨는 63의 나이로 남편 강민수 씨를 떠나보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새벽에 화장실 가시겠다며 일어나셨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65의 나이, 그렇게 갑자기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수 씨가 다니던 회사 사람들, 동창들, 친척들이 줄을 이었죠. 윤희 씨의 딸 강수진 씨는 38, 아들 강태준 씨는 35이었습니다. 두 자식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두 아이의 엄마였고, 태준 씨는 신혼일 연차였죠. 엄마, 좀 드세요. 이렇게 계속 굶으시면 안 돼요. 수진 씨가 김밥을 내밀었지만 윤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눈물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죠. 사실 윤희 씨와 민수 씨의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회사 일에만 몰두했고 윤희 씨는 집안일과 육아에만 매달렸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남편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밤에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바로 잠들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니 회식이니 하며 집에 없었죠. 하지만 윤희 씨는 참았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윤희 씨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 여자들이 다 그랬듯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는 게 여자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35년을 살았습니다. 사랑보다는 의무감으로, 열정보다는 습관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나흘째 되던 날, 자식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윤희 씨는 텅 빈 집에서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정장들을 꺼내고 서재의 책들을 정돈하고 침실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침대 밑을 청소하게 됐습니다. 진공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던 중 침대 구석에 뭔가 걸렸습니다. 윤희 씨는 몸을 숙여 그것을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쇼핑백이었습니다. 유명 속옷 브랜드의 로고가 박혀 있었죠. 이게 뭐지? 윤희 씨는 쇼핑백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색 레이스 속옷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브래지어와 팬티, 그리고 가터벨트까지. 윤희 씨는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분명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희 씨는 평생 이런 화려한 속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태그를 확인했습니다. 사이즈는 75A.
윤희 씨는 80B였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에 적힌 구매 날짜는 작년 12월 15일. 겨우 석 달 전이었습니다. 영수증도 함께 들어 있었는데 구매 장소는 강남의 한 백화점이었습니다. 윤희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선물한 속옷. 그것도 죽기 석 달 전에 산 속옷이었습니다. 윤희 씨는 주저앉아 그 속옷을 꽉 쥐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장례식 내내 나오지 않던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이럴 수가. 당신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윤희 씨는 침대 밑을 더 뒤졌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그리고 정말로 있었습니다. 작은 다이어리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여러 날짜와 함께 J라는 이니셜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이름들. 강남의 고급 호텔, 청담동의 부티크 호텔, 제주도의 리조트. 심지어 부산 해운대의 호텔 이름도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2003년이었습니다. 5년. 무려 5년 동안 남편은 바람을 피워왔던 겁니다. 그것도 윤희 씨 몰래 회사 출장이라며, 동창 모임이라며, 골프 약속이라며 거짓말을 하면서요. 5년이나. 5년 동안. 윤희 씨는 다이어리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의 바람기를 눈치채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희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것, 휴대전화를 절대 보여주지 않던 것, 집에 들어오면 샤워부터 하던 것, 주말마다 약속이 생겼다던 것. 모든 게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장장 5년 동안이나. 윤희 씨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제이가 누군지 알아내기로요. 죽은 남편을 원망할 수는 없으니 최소한 진실이라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어떤 관계였는지, 남편이 그 여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윤희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장례식 때 경찰에게 돌려받은 유품 가방에 들어 있었죠.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결혼 기념일, 자신의 생일, 아이들 생일. 모두 틀렸습니다. 그때 문득 다이어리에 적힌 날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가장 처음 만난 날로 보이는 날짜였죠. 2003년 4월 12일. 윤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04월 12. 휴대전화가 열렸습니다.
역시 윤희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비밀번호마저 그 여자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윤희 씨는 메시지함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지워놓은 게 분명했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윤희 씨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제이라고 저장된 번호 하나. 마지막 통화는 죽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43분이었죠. 윤희 씨는 그 번호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전화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여자 목소리를 들으면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일주일 후, 윤희 씨는 용기를 내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긋나긋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윤희 씨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목소리였죠. 윤희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윤희 씨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강민수의 아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도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당신이 누군지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윤희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죠. 제가 장소를 정해서 문자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희 씨는 휴대전화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그 여자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불안하면서도 묘하게 기대됐습니다. 이틀 후 문자가 왔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윤희 씨는 그날 유난히 공을 들여 옷을 골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 싫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여자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한눈에 그 여자를 알아봤습니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날씬한 몸매. 예상대로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40 초반쯤으로 보였죠. 앉으세요.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그 여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예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인데도 피부가 좋았고 눈이 맑았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고급스러웠죠. 저는 정하윤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42이고요. 여자가 먼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42. 남편보다 23이나 어렸습니다. 윤희 씨는 가슴이 쓰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남편을 만나게 된 건가요? 5년 전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민수 씨 회사와 거래처였거든요. 업무상 만나게 됐죠. 처음엔 정말 업무 관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윤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윤희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남의 남편을 빼앗아 간 겁니까? 빼앗은 게 아니에요. 민수 씨가 먼저 고백했어요. 자기는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아내와는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사는 거라고 했어요. 윤희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니. 35년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표현했다니.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됩니까? 불행하면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참고 살든지 해야죠. 남의 인생을 농락하면서 사랑 타령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윤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하지만 저도 민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헤어지자고 말한 적 없어요. 민수 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많이 울었어요. 사랑이요. 남의 남편을 빼앗고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윤희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거. 하지만 사랑에는 선우가 없어요. 마음이 간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두 여자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윤희 씨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나요? 나에 대해서요. 하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을 존경한다고 했어요. 좋은 엄마고 좋은 아내라고. 하지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음이 식었다고 했죠. 윤희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존경은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35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할 말이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네요. 윤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윤 씨가 불렀습니다. 사모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미워하시죠? 저를요. 윤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워하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하네요. 당신은 적어도 남편에게 사랑받았으니까요. 저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윤희 씨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윤희 씨는 울었습니다. 서럽게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희 씨는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거나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딸 수진 씨가 걱정돼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좀 나가서 바람도 뿌시고 그러세요. 나갈 기운이 없구나. 그럼 제가 며칠 와서 같이 있을까요? 아니다. 내 집도 바쁜데 무슨.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수진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윤희 씨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적막한 집 안에서 윤희 씨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28배 민수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연애다운 연애도 해보지 못하고 선을 보고 3달 만에
결혼했죠. 그 시절엔 그게 당연했습니다. 결혼하면 사랑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결혼하고 나서 더 차가워졌습니다. 윤희 씨를 여자로 대하기보다는 가사 도우미처럼 대했습니다.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집 청소해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신혼 초에는 노력했습니다. 예쁘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윤희 씨는 점점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관심 없는 남편인데 뭐하러 애쓰냐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35년을 살았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열정 없는 인생, 그저 관성으로, 습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윤희 씨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지? 윤희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60세. 아직 죽기엔 이른 나이였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25살 때 친구들과 통영 여행을 갔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윤희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결혼 전이었죠.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통영. 윤희 씨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등대가 보였습니다. 그때 정말 행복했었죠. 세상에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그래, 여행이나 가볼까? 윤희 씨는 갑자기 생각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우울하게 보낼 순 없었습니다. 최소한 마지막으로 한 번은 자유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윤희 씨는 통영행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하는 기차였죠. 그리고 통영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수진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통영 여행 다녀올 거야. 네, 엄마가 갑자기 여행을요? 응, 좀 쉬고 싶어서. 일주일 정도만 다녀올게. 혼자 가시게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엄마 혼자 다녀올 거야. 걱정 마. 수진 씨는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엄마가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윤희 씨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하나. 사진첩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아직 윤희 씨가 윤희 씨였던 시절의 사진들이었죠. 그날 밤 윤희 씨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25살의 자신이 통영 바다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느낌만 전해졌죠. 기차는 4시간을 달려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내린 윤희 씨는 싱그러운 바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택시를 타고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아담한 2층 건물이었는데 창문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주인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서윤희님 맞으시죠? 2층 바다뷰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방은 깔끔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눈앞에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윤희 씨는 창가에 앉아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윤희 씨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근처에는 작은 해안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나무 댁으로 만들어진 길을 따라 걸었죠. 오후에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산책로 끝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윤희 씨는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한산했습니다. 손님은 윤희 씨 혼자였죠.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직접 커피를 내려주러 왔습니다. 여행 오셨어요?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윤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 쉬러 왔어요. 좋으시겠네요. 통영은 혼자 여행하기 참 좋은 곳이죠.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윤희 씨는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작은 섬들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 씨는 게스트하우스 근처 횟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카페에 들렀습니다. 낮에 마신 커피가 맛있었거든요. 카페에는 이번에도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윤희 씨는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카페라떼를 주문했죠. 오늘도 오셨네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희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커피가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직접 로스팅한 원두거든요. 남자는 윤희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나이는 60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옷차림도 깔끔했죠. 저는 백진우라고 합니다. 이 카페 주인이에요. 저는 서윤이에요. 얼마나 머무실 거예요? 일주일 정도요. 일주일이면 통영을 천천히 둘러보실 수 있겠네요. 추천해드릴 곳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진우 씨는 친절했습니다. 윤희 씨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혼자 사세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서울 생활 정리하고 여기 내려와서 카페를 시작했죠.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곳이거든요. 그러셨군요. 외로우시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서윤희 씨는요? 윤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 달 전에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아,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진우 씨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위로받는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 윤희 씨는 매일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통영 시내를 구경하고, 오후가 되면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우 씨와 이야기를 나눴죠. 진우 씨는 좋은 대화 상대였습니다. 윤희 씨의 말을 잘 들어줬고 조언도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윤희 씨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죠. 사흘째 되는 날, 진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대요.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곳인데 정말 아름다워요. 윤희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낯선 남자와 단둘이 어디를 간다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가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가볼게요. 다음 날 아침, 진우 씨가 차를 몰고 게스트하우스 앞으로 왔습니다. 윤희 씨는 간단히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적한 해변에 멈췄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작은 해변이었습니다. 모래는 곱고 하얗고 바다는 에메랄드 빛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윤희 씨는 감탄했습니다. 진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던 곳이에요. 우리 둘만의 비밀 장소였죠.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윤희 씨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을 적셨죠. 서윤희 씨, 진우 씨가 불렀습니다. 윤희 씨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많이 힘드시죠? 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진우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윤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요. 윤희 씨는 문득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의 바람에 대해, 정하윤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허무한 인생에 대해. 이 사람이라면 들어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5년 동안이나요. 죽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진우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윤희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젊고 예쁜 여자더라고요. 남편은 그 여자를 사랑했대요. 저는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 없는데 말이에요. 윤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 씨는 윤희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놓아주세요. 그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서윤희 씨만 힘들어요. 놓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놓아줘요? 35년이에요.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서윤희 씨의 인생이에요. 남편 아내로서가 아니라 서윤희로서의 인생요. 윤희 씨는 진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윤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우 씨는 윤희 씨를 안아줬습니다.
윤희 씨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희 씨와 진우 씨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만났고 함께 통영 곳곳을 다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에 올라갔고 동피랑 벽화 마을을 구경했고 밤에는 통영 야경을 봤습니다. 윤희 씨는 점점 진우 씨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고작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간다니.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6째 날 저녁, 진우 씨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녁을 직접 해주겠다고 했죠. 윤희 씨는 조심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 씨의 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아내의 사진이 거실에 걸려 있었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있는 여자였죠. 제 아내예요. 이름은 최은정이었어요. 진우 씨가 소개했습니다. 윤희 씨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예쁜 여자였습니다.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네,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30살에 만나서 30년을 함께 살았죠. 암으로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진우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윤희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나눈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윤희 씨가 평생 꿈꿨지만 가져보지 못한 사랑이었죠. 진우 씨는 파스타와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결혼 생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 서윤희 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진우 씨가 물었습니다. 윤희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는 것만 했거든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겠어요. 천천히 찾아가면 돼요. 시간은 많아요. 63인데 시간이 많긴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80까지만 산다고 해도 17년이나 남았어요. 77년이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진우 씨의 말에 윤희 씨는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인을 몇 잔 마시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윤희 씨는 오랜만에 취했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고 말이 많아졌습니다. 백진우 씨. 네. 저요. 사실 35년 동안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필요했을 뿐이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 지켜주는 사람으로요. 윤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 씨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전 한 번도 여자로 대접받아 본 적이 없어요. 연애할 때도 제대로 못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더더욱 그랬죠. 63까지 살았는데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윤희 씨는 술 취한 김에 울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서러움이 쏟아져 나왔죠. 진우 씨는 윤희 씨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줬습니다. 서윤희 씨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름다운 분이에요. 저를 보면 뭐가 보여요? 63세 여자가 아니라 그냥 윤이라는 한 사람이 보여요. 상처받았지만 강한 사람, 외로웠지만 따뜻한 사람이요. 진우 씨의 말에 윤희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느낌이 뭘까요? 두근거림, 설렘. 윤희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우 씨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요. 백진우 씨. 윤희 씨가 진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진우 씨도 윤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키스였습니다. 윤희 씨의 첫 진짜 키스였습니다. 남편과도 이렇게 키스해 본 적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진우 씨는 윤희 씨를 안았습니다. 윤희 씨도 진우 씨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윤희 씨는 진우 씨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를 위로했고 그리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63세 윤희 씨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제6챕터 서울로 돌아온 현실. 다음 날 아침 윤희 씨는 복잡한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진우 씨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게 꿈은 아닐까? 현실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게 사라지는 건 아닐까? 63세 자신이 사랑을 한다는 게 우스꽝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을까? 진우 씨가 눈을 떴습니다. 윤희 씨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후회되세요?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고마워요. 처음으로 제가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진우 씨는 윤희 씨를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윤희 씨는 그날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이 끝났으니까요. 진우 씨는 기차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다시 올 거죠? 모르겠어요. 윤희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돌아가면 다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집, 그리고 죽은 남편의 흔적들. 이 달콤한 일주일이 현실에서도 계속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연락해요. 자주요. 진우 씨가 윤희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희 씨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연락할게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진우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희 씨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멀어지면서 진우 씨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저녁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희 씨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일주일 전 그대로였습니다. 조용하고 어둡고 쓸쓸했습니다. 윤희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통영에서의 일주일, 진우 씨와의 만남,
그날 밤의 일들. 정말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꿈이었을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우 씨였습니다. 잘 도착하셨어요? 네, 방금 집에 들어왔어요. 집이 너무 쓸쓸하죠. 네. 저도 카페에 돌아왔는데 서윤희 씨 생각이 자꾸 나네요. 윤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이 아니었구나. 이 남자는 진짜구나. 우리의 사랑도 진짜구나. 저도요. 자꾸 생각나요. 보고 싶으면 언제든 오세요. 아니면 제가 서울로 갈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정리할 게 많아서요. 알겠어요. 천천히 하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윤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리할 게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다음 날 딸 수진 씨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행 어땠어요? 좋았어. 많이 쉬셨어요? 얼굴이 좀 밝아지신 것 같은데요. 수진 씨는 엄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윤희 씨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통영에 한동안 더 있을까 생각 중이야. 네. 왜요? 거기가 좋더라. 바다도 보고 여유롭게 지내고 싶어. 수진 씨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집은요? 당분간 비워둘 거야. 내가 가끔 와서 환기 좀 시켜주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수진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엄마가 엄마로 사는 게 아니라 서윤이로 살고 싶어졌어.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되죠. 하지만 무슨 일 생기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럴게. 고마워. 일주일 후 윤희 씨는 다시 통영행 기차를 탔습니다. 이번엔 큰 가방 2개를 들고요. 한동안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기차역에서 윤희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돌아왔어요. 잘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희 씨는 진우 씨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윤희 씨는 평생 이런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우 씨는 윤희 씨를 소중히 대했고 사랑한다고 말했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희 씨는 통영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서울 집은 비워두고 가끔 자식들이 전화하면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조금 걱정했지만 엄마가 행복해 보인다며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윤희 씨는 진우 씨 집 서재를 청소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였죠. 호기심에 열어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우 씨와 그의 아내 은정 씨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나이 들 때까지 두 사람의 삶이 담겨 있었죠. 윤희 씨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윤희 씨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에서 윤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우 씨 부부, 그리고 다른 부부 한 쌍.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4월, 통영 여행. 민수, 하윤과 함께. 민수, 하윤. 윤희 씨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 민수, 그 하윤은 아니겠죠. 윤희 씨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건 남편 강민수 씨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정하윤 씨였습니다. 윤희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우 씨가 민수 씨와 하윤 씨를 안다는 건가요? 아니, 친구였다는 건가요? 2003년 4월, 남편의 다이어리에 처음 나왔던 날짜였습니다. 민수 씨와 하윤 씨가 처음 만난 날. 그리고 사진 속에는 진우 씨 부부도 함께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더 많은 사진들.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뭐 하세요? 뒤에서 진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 씨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진우 씨가 서재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윤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셨군요. 설명해 주세요. 왜 우리 남편이 이 사진에 있어요? 그리고 정하윤까지. 진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 들어와 윤희 씨 옆에 앉았습니다. 2003년에 강민수 씨를 만났어요. 회사 거래처를 통해서였죠. 친해졌고 가끔 같이 골프도 치고 술도 마셨어요. 그러다가 민수 씨가 회사 후배인 정하윤 씨를 소개해 줬어요. 우리 아내 은정이도 소개시켜 주고요. 그래서요? 넷이서 가끔 만났어요. 여행도 가고 식사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 씨와 하윤 씨가 이상하게 가까워지더라고요. 저는 느꼈어요.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요. 윤희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진우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확실했어요. 둘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요. 저와 은정이를 속이면서요. 그럼 왜 말리지 않았어요? 윤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진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렸어요. 민수 씨에게 그러지 말라고, 가정이 있지 않냐고. 하지만 민수 씨는 듣지 않았어요. 사랑한다고,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그냥 두고 봤어요? 아니에요. 은정이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하윤 씨는 은정이의 절친이었거든요.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자기 남편과 눈이 맞은 거예요. 아니, 자기 남편이 친구와 눈이 맞은 거죠. 윤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은정 씨가. 당신 아내가 하윤 씨 남편이라고요? 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윤희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하윤 씨의 남편이 백진우 씨였다는 거예요? 네. 윤희 씨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일일까요? 윤희 씨는 진우 씨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저를 이용한 거예요? 아니에요. 진우 씨가 급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서윤희 씨가 강민수 씨의 아내인 줄. 성이 달라서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어요. 서윤희 씨가 통영에 온 이유를 이야기하면서요. 그럼 알고 나서도 말 안 한 거네요. 저한테 다가온 거고요. 윤희 씨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진우 씨는 윤희 씨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희 씨는 뿌리쳤습니다. 다가간 게 아니에요. 그냥 서윤희 씨가 좋았어요. 진심이었어요. 처음엔 민수 씨의 아내라는 게 신경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윤희 씨라는 사람이 좋았어요. 거짓말. 윤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복수한 거 아니에요. 당신 아내를 빼앗아간 남편의 아내를 유혹해서 복수한 거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연이에요? 강민수의 아내와 백진우가 통영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진 게 우연이라고요? 진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희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제 인생이 뭡니까?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이제 사랑한다던 사람한테도 이용당하고 저는 그냥 복수의 도구였던 거네요. 서윤희 씨, 제발 들어보세요. 하지만 윤희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가 말렸지만 윤희 씨는 뿌리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윤희 씨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사흘을 울었습니다. 진우 씨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 씨였습니다. 서윤희 씨, 제발 문 열어주세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윤희 씨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윤희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 씨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윤희 씨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세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진우 씨는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윤희 씨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3년에 정말 민수 씨를 만났어요. 그때 저희 부부와 민수 씨, 하윤 씨는 가까웠어요. 하지만 민수 씨와 하윤 씨가 서로에게 빠지면서 모든 게 망가졌어요. 은정이는 충격을 받았고, 저도 배신감을 느꼈죠.
진우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절교했어요. 민수 씨와 하윤 씨를. 은정이가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은정이는 그 충격으로 건강이 나빠졌어요. 스트레스성 질환이 생겼고, 그게 암으로 발전했어요. 윤희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은정이는 2005년에 암 판정을 받았고, 2008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죽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하윤이를 용서한다고. 민수 씨도 용서한다고.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편히 가고 싶다고 했어요. 진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은정이의 유언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용서하려고. 그래서 통영에 내려와서 새 삶을 시작한 거예요. 은정이가 사랑했던 이곳에서요. 그렇다면 저는요? 저는 뭡니까?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진우 씨는 윤희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 서윤희 씨를 봤을 때 그냥 손님이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윤희 씨의 상처를 알게 되면서 저는 동질감을 느꼈어요.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동정한 거네요. 아니에요. 동정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끌렸어요. 서윤희 씨의 강함에, 따뜻함에, 아름다움에. 나중에 민수 씨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서윤희 씨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진우 씨는 윤희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말했어야 했어요. 진작에. 하지만 말하면 서윤희 씨가 떠날 것 같았어요. 그게 두려웠어요. 비겁했죠. 죄송해요. 윤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진우 씨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어리석었어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63의 나이에 사랑에 빠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심했고 불안했고 결국 이렇게 됐네요. 서윤희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사이는요. 진우 씨는 윤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윤희 씨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윤희 씨를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과거가 어떻든 우리가 어떻게 만났든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은 진짜예요. 서윤희 씨만 괜찮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윤희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진우 씨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할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윤희 씨는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왔다는 걸요. 남편의 기준, 자식의 기준, 사회의 기준. 정작 윤희 씨 자신은 없었죠. 이제는 달라야 했습니다. 윤희 씨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윤희 씨는 진우 씨를 원했습니다. 복잡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와 함께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진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엔 배신감이 컸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당신도 피해자예요. 저처럼요. 우리 둘 다 배신당했고 상처받았고 외로웠어요. 그런 우리가 만나서 위로를 주고받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서윤희 씨, 다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요. 아무리 힘든 진실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약속할게요. 다시는 숨기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안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날 이후 윤희 씨와 진우 씨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현재를 살기로 했죠. 윤희 씨는 카페 일을 도왔습니다. 커피를 배우고 손님을 응대하고 진우 씨와 함께 일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한 일이었죠. 석 달 후 윤희 씨는 서울로 올라가 자식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 수진 씨와 태준 씨는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죠. 누구세요? 통영에서 만난 사람이야.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자식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을 보고는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후 윤희 씨와 진우 씨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통영 바닷가에서였죠.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윤희 씨의 자식들과 손주들, 진우 씨의 친구 몇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결혼식이었으니까요.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목적지는 제주도였습니다. 과거에 민수 씨와 하윤 씨가 함께 갔던 곳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윤희 씨와 진우 씨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를 걸으며 윤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과 배신이 어쩌면 필요했던 건지도 모른다고. 그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뭐 생각해요? 진우 씨가 물었습니다. 윤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행복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계속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바다는 반짝였습니다. 64세 윤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거라고. 에필로그.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윤희 씨는 이제 67입니다. 진우 씨는 69이고요. 두 사람은 여전히 통영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끔 윤희 씨의 자식들과 손주들이 놀러 옵니다. 진우 씨도 가족처럼 받아들여졌죠. 어느 날 우연히 정하윤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희 씨는 고민했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하윤 씨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45의 나이지만 더 들어 보였죠. 오랜만이에요. 하윤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늦었지만 정말 죄송해요. 민수 씨와의 일로 사모님께 큰 상처를 드렸어요. 윤희 씨는 하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미웠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백진우 씨와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당신은요? 하윤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외로워요. 민수 씨가 떠난 후로 혼자예요. 후회돼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윤희 씨는 하윤 씨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이제라도 당신만의 삶을 찾으세요. 저처럼요. 하윤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희 씨는 그런 하윤 씨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연민도 느꼈고 동시에 자신이 하윤 씨보다 행운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윤희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윤희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바람이 윤희 씨에게 자유를 선물한 셈이었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우 씨였습니다. 여보, 언제 와요?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여보. 윤희 씨는 그 단어가 좋았습니다. 평생 남편에게서 제대로 된 애정 표현을 듣지 못했는데, 이제는 매일 듣습니다. 금방 갈게요. 당신도 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윤희 씨는 통영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집으로, 진우 씨에게로, 자신의 행복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윤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라고. 예순이 넘어서야 진짜 사랑을 만나고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늦은 건 없다는 걸.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는 걸. 중요한 건 용기라는 걸. 윤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은 후회 없이 살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통영역에 도착하니 진우 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윤희 씨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윤희 씨도 뛰어가서 진우 씨를 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오늘 특별한 저녁 준비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식탁에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와인과 스테이크, 그리고 윤희 씨가 좋아하는 해물 파스타까지. 진우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분명했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진우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 3년 되는 날이에요. 기억하세요? 윤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 씨가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감동이에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지난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서먹함, 점점 가까워지던 순간들, 진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 그리고 용서와 새로운 시작. 서윤희 씨. 네. 행복해요? 진우 씨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윤희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이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정이를 잃고 나서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서윤희 씨를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인생에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걸요. 진우 씨는 윤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해요. 80까지, 아니 90까지. 매일매일 서로를 사랑하면서요. 약속해요. 윤희 씨도 진우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베란다였죠. 밤바다는 고요했고 별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참 아름답죠.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감사해요. 뭐가요? 이 모든 게요. 당신을 만난 것, 통영에 온 것,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만약 남편이 바람 피우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통영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잖아요. 진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아픈 운명이었지만 결국엔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윤희 씨는 진우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 윤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요. 예상치 못한 배신도 있고, 뜻밖의 만남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행복도 온다는 걸요.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였습니다. 상처로 남을지 아니면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지는 본인의 선택이었죠. 윤희 씨는 선택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놓아주고 현재의 행복을 붙잡기로. 남은 인생을 후회로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채우기로. 여보, 윤희 씨가 불렀습니다. 진우 씨가 윤희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많이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67과 69의 키스였지만 20살 연인들처럼 설렜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윤희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통영에 온 후로 매일 쓰기 시작한 일기였죠. 오늘로 진우 씨를 만난 지 3년이 됐다. 3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하지만 이 3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건 확실하다. 63세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 두려웠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고, 내가 과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진우 씨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남편 민수 씨는 나를 배신했다.
5년 동안이나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 처음 알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고맙다. 그 배신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갇혀 살았을 테니까. 진우 씨도 마찬가지다. 아내 은정 씨를 잃은 아픔이 있었기에 나의 고통을 이해해 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기에 더 조심스럽게 서로를 대한다. 더 소중히 여긴다. 가끔 생각한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바꾸고 싶은지. 놀랍게도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다. 모든 고통과 배신과 슬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지금의 행복이 있으니까. 내일은 수진이가 아이들 데리고 온다. 손주들이 할머니 보러 오는 거다. 진우 씨도 이제 손주들한테 할아버지라고 불린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다. 67. 아직 늙지 않았다. 앞으로도 진우 씨와 함께 많은 날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여행도 가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매일매일 사랑하면서.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서윤이로서의 진짜 인생. 그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서의 삶. 오늘도 행복했다. 내일도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일기를 덮고 윤희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진우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윤희 씨는 진우 씨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진우 씨가 잠결에 윤희 씨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윤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기대됐습니다. 창밖으로 바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소리. 영원히 반복되는 리듬.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다시 밀려오고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라고. 중요한 건 어떤 파도를 맞이하느냐가 아니라 그 파도를 어떻게 타느냐였습니다. 윤희 씨는 이제 파도를 타는 법을 알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것. 그리고 그 파도를 즐기는 것. 잘 자요, 여보. 윤희 씨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진우 씨는 자는지 깨는지 모를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자요, 내 사랑. 윤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그저 행복한 꿈만 꾸는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윤희 씨는 기분 좋게 눈을 떴습니다. 진우 씨는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 끓는 냄새가 났고 토스트 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아침 거의 다 됐어요. 진우 씨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끈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게을러져요. 윤희 씨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진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게을러지세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편히 사셔야죠. 두 사람은 아침을 먹으며 오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손주들이 오기 전에 장을 보러 가야 했고, 카페도 청소해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통영중앙시장이었죠. 싱싱한 해산물과 채소, 과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윤희 씨는 단골이 됐거든요. 네, 오늘 손주들이 와서요. 생선 좀 주세요. 그래요? 얼마나 귀여울까. 제일 싱싱한 걸로 드릴게요. 장을 보며 윤희 씨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예전에는 장 보는 것도 의무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와서 청소를 하고 준비를 마치고 나니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윤희 씨는 이제 능숙하게 커피를 만들고 주문을 받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젊은 커플이 칭찬했습니다. 윤희 씨는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오후가 되자 딸 수진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10살 현우와 7살 서연이었죠.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윤희 씨는 손주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현우, 서연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할아버지는요? 서연이가 진우 씨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진우 씨를 진짜 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여기 있단다. 우리 서연이. 진우 씨가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이는 깔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바다 갈 거예요. 그럼 가야지.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많이 준비했어. 가족들은 함께 바닷가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물장난을 치며 놀았습니다. 윤희 씨와 수진 씨는 파라솔 아래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해. 정말로. 백진우 할아버지도 좋은 분이세요. 엄마한테 정말 잘해주시고. 그래. 좋은 사람이야. 내 아빠보다 훨씬 더. 윤희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용서하셨어요? 응, 용서했어. 미워하면서 사는 건 나만 힘들더라. 그리고 아빠가 바람 피우지 않았으면 나도 지금의 행복을 몰랐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니 다행이에요. 솔직히 저도 아빠한테 실망했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빠가 바람 피운 거 알고 있었구나. 네. 태준이도 알아요. 우리 둘 다 엄마한테 말 안 한 거예요. 엄마 상처받을까봐. 윤희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희한테 행복한 가정을 못 만들어줘서.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잘못은 아빠가 한 거죠.
두 모녀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 씨는 아이들과 함께 모래성을 쌓고 있었죠. 저 모습 보세요. 진짜 할아버지 같아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할아버지야. 좋은 남편이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오렌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래사장에 둘러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손자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할머니도 여기가 제일 좋아. 할머니는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응. 할아버지랑 함께. 그럼 우리 자주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희 씨와 진우 씨가 함께 만든 해물찜과 된장찌개, 그리고 각종 반찬들. 식탁은 풍성했고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들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놀아서 피곤했던 거죠. 수진 씨도 아이들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윤희 씨와 진우 씨는 조용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바다를 바라보며 와인을 한 잔씩 마셨습니다. 좋은 하루였어요.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이런 날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윤희 씨는 진우 씨에게 기댔습니다. 진우 씨는 윤희 씨를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여보. 네.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줘서. 저야말로요. 서윤희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힘든 운명이었지만 결국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파도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서 67과 69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서윤희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새로운 사랑과 행복으로 끝이 났습니다. 63의 나이에 찾은 진정한 사랑. 너무 늦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딱 맞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첫째,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둘째, 배신과 고통도 결국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 셋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과거를 놓아줄 용기,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 그리고 행복해질 용기. 서윤희 씨는 그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미스터리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